그 역사에 대해서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고려 말에 조선 개국 초기에 이제 이성계를 도와서 조선을 건국한 정두전에 대해서 정두전의 철학이 무엇이고 그 철학이 현대에 접목을 할 수 있느냐, 그게 정도전 철학이 뭐예요? 철학을 보니까 이상의 가까운 국민을 위한 백성을 위한 무슨 그런 정치 철학을 있던데, 그 철학을 제가 자세히 알지는 못해가지고 성령님 한번 철학 정도전에 대한 이론에 대해서 알고 싶어요. 누가 정도전에 대해서 잘 아는 분이 있나? 정도전이 신권 정치를 표방한 사람 아닌가? 어? 응. 그러니까 이런 때도 있고 저런 때도 있고 이런 논리도 있고 저런 논리도 있어요. 그것이 맞았다면 정도전은 실패를 해야 맞아요? 안 해야 맞아요? 정도전의 개혁정치가 실패를 했다고 그래요? 성공을 했다고 그래요? 실패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것은 전체로 보면 편향되어 있는 거예요. 개혁이 아니고 우리는 진보로 가야 되는 거예요. 진보로. 그러니까 우리가 왜 쟁기를 가르면 흙이 한쪽 방향으로 넘어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 골탕에서 이렇게 넘어갔는데 저쪽에서 이렇게 다시 파고 들어오면 이쪽 골탕을 메워요, 안 메워요? 응? 우리가 개혁을 한다 하면서 골탕 메우기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냉탕과 온탕을 늘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신권 정치를 표방했다라는 것은 왕권 정치가 있었다는 것이고, 또 왕권 정치가 성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일어나니까 또 그것을 혁파하자고 신권 정치를 표방하고 들고 났지만 그 또한 답이 아니었기 때문에 또 주저앉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은 그거는 역사로 그냥 배우고 보고 들으면 되는 거지, 지금도 거기에 우리가 집착해서 머물러 있어야 될 때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은 이제 답을 내야 될 때인 거예요. 답. 모순을 생산할 때가 있고 70%가 성장하면 성장도 다 끝나지만 모순의 생산도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70% 인류 사회가 성장해 오면서 모든 것은 해본 거예요. 해본 것은 작용과 반작용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작용과 반작용을. 그러니까 어떤 때는 이쪽 작용을 강조했더니 이쪽에 반작용이 일어나니까 이 반작용을 해소하기 위해서 여기서 다시 또 반란이 일어나고 또 반란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이 선천시대 70% 이루기 전 시대의 역사를 한마디로 하면 흥하고 망한 역사다. 그래서 3차원은 굴곡을 가는 거예요. 주파수가 이렇게 흐르잖아요. 그래서 이 70% 이전의 역사는 흥할 때가 있으면 망할 때가 있다. 망할 때가 있으면 흥할 때가 있다. 요것을 한마디로 딱 표현하면 요 역사예요. 그러면 후천의 역사도 우리가 바른 답을 냈다면
망해야 정상이에요? 안 망해야 정상이에요? 안 망해야 정상이죠? 안 망할 답을 찾아내는 것이 후천을 사는 우리들의 의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권이냐 신권이냐 어디 한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그게 명칭이 달라졌을 뿐이지 국회 중심이냐 행정부 중심이냐 의회에서 힘을 가져야 되느냐 대통령이 힘을 가져야 되느냐 계속 그거 가지고 인류 사회가 대통령제를 해가면서 지금 그 줄다리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답이 아니니까 계속 지금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갈등을 계속 안고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어떻게 가야 이 문제가 해결될 거냐라는 것을 찾아야 되는 시기에 이걸 지금 못 찾고 있어서 답답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답은 아까 내가 이 정 소장이 물은 질문해 놓은 거에 답이 있어요. 뭐냐면 윗사람과 아랫사람, 가진 자와 안 가진 자, 이 부분에서 서로가 상생을 이뤄낼 수 있다면, 서로가 서로를 위해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서 우리가 발전해 간다면 여기에는 망할 수가 있어요? 망할 수가 없죠. 계속 어딘가 앞으로 가겠죠. 핵심은 상생에 있단 말이에요. 상생에. 근데 어떻게 해야 서로가 상생하느냐?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잘 가르치고 이끌어주는 게 본연이고 아랫사람은 윗사람한테 의지해서 의논하는 게 본연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왕이 힘이 있는 자라면 왕은 신하를 잘 가르치고 이끌고 그 사람을 아끼고 사랑하면서 잘 가르치고 이끌어야 되고 신하는 왕을 존중하면서 잘 의논해 가고 이러면 권한이 왕권이다 신권이다가 발생을 해요 안 해요? 발생이 안 하죠? 요거를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양쪽을 다 포함해 안을 수 있는 양쪽이 다 내 안에 들어오는 요걸 중도라고 하는 거예요. 요 중도에 왔을 때만이 너희들은 진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좌측으로 열심히 가려고 하는데 우측은 따라가요 안 따라가요? 안 따라가고 끄집어 내리죠? 언제든지 너 가는 거 얼만큼 가나 보자. 내가 기필코 너 가서 뒤돌아가서 내가 다시 따라잡으리라. 그래서 우측이 또 앞장섰어요. 그 좌측이 또 이쪽을 같이 협력해요. 그래서 또 어떻게든 따라잡아서 잡으려고 하죠. 이게 지금 계속 인류사가 다 지금 똑같아요. 형태가 조금씩 다를 뿐이지 다 요 시소 게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중앙은 가만히 있어요. 시소가 뭐예요? 여기에서 가만히 있는데 얘만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잖아. 그죠? 이게 지금 진보가 되고 있어요? 얘가 앞에 갔다가 얘가 앞에 갔다가 얘가 앞에 갔다가 얘가 앞에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중앙은 가만히 있어요. 이게 가야 되는 게 진보죠. 이게 커야죠. 그래서 중도 아니면 중도 아니면 진보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어디에서 중도가 일어나느냐? 너는 너를 위하고 너는 너를 위하는 여기서 중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중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의무를 행해야 되느냐? 가진 자가 의무를 행해야죠. 그런데 지금은 왜 다툼이 일어나냐? 가진 자가 가지지 않은 자한테 의무를 행하라고 하니까. 그리고 의무를 행하지 않으면 지 가진 힘을 쓰니까. 여기서는 개인적으로 지금 대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리를 모아야죠. 그게 노사분규예요. 노조예요. 경찰관 직장협의회 만들겠다 하죠. 여러분들이나 내가 현장에 있는 경찰관들을 위해서 살면 이 사람들이 노조 만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아쉽고 힘들고 어려운 거를 다 해결해주고 그 사람들이 성장 발전하도록 계속 이끌고 있는데 이쪽에 지금 대적해야 될 일이 생겨요, 안 생겨요? 근데 자꾸 그렇게 하려고는 안 하고 부려먹으려고 그러니까 대작이 안 되죠. 그리고 말로 해보니까 안 되죠. 그러면 계속 얻어맞아야 정상이에요. 저항해야 정상이에요. 여러분들 같으면 계속 얻어 터지겠느냐고. 그래서 만들겠다는데. 이걸 안 만들게 하려면 뭐가 변해야 돼요? 내 마인드가 변하고 내 행태가 변해야지. 내 마인드와 행태는 가만 놔두고 너희들 그거 하지 말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어떻게 살으라고? 이 지금 분위기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은 아랫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때예요? 윗사람들이 반성해야 될 때예요? 우리 반성하고 있어요? 이렇게까지 내가 목 놓아 얘기하는데 또 가가지고 또 아이 김순경 이리 와봐. 뭐 일을 이따 이래. 이렇게 하는 사람 여기 없을 줄 알아? 아, 저 사람이 왜 일을 저렇게밖에 못할까? 어느 부분에 누가 방치를 해서 지금 저 사람이 성장하지 못해가지고 저렇게까지밖에 못하나? 요거를 잡고 내가 그거를 찾아서 그걸 바르려는 노력을 해야지. 너 지금 일을 그렇게밖에 못해서 너 얼마나 답답하고 어렵겠냐. 미안하다. 내가 너를 바르게 이끌지 못하고 방치해서 그렇게 됐으니 같이 한번 노력해보자. 이렇게 하는데도 노사분규가 생겨요?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생기는 게 정상이에요? 안 생기는 게 정상이죠. 그러니까 그게 안 생기게 하려면 안 생길 수밖에 없는 일을 하라는 거죠. 그 일은 안 하고 그 일의 해결책은 제시를 안 하면서 그것만 못 만들게 하면. 근데 이게 만들어지는 게 우리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안 만들어지는 게 발전에 도움이 되겠어요? 지금까지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안 만들어진 상태로 노력해 나가면서 이 문제가 해결되면 그때 우리가 발전이 오는 거예요. 왜? 만들어지면 이제는 힘겨루기를 한동안 또 해야 돼요. 힘겨루기를 하는 동안 우리는 발전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사회는 힘겨루기를 해서 갈 만큼 막 이 사회가 기다려주질 않아요. 왜? 지금은 질량이 말이죠. 이 사회의 질량이 엄청나게 가파르게 성장하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들이 질량을 뭘 보면 되냐면 지식의 질량을 보란 말이에요. 하루하루 생산되고 있는 인류 사회에서 생산되고 있는 지식의 총량으로 보면 돼요. 지식의 총량으로. 우리가 여기에 지금 쓰고 있는 카톡 같은 거 있잖아요. 여기다 쓰고 있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이게 전부 지식을 생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이 속도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 지금 이 사회가 성장하고 이 지식의 질량이 커가고 있는데 우리는 다툰다고 멈추고 있습니다. 이 경찰 조직 전체가 어떻게 돼요? 이 사회에 쓸모없는 자가 되는 거예요.
사회에 쓸모 없더라도 니네가 그러면 우리 안 쓰면 어떡하랴. 얼마든지 대체 가능해요. 이거 아셔야 돼요. 그러면 누구를 먼저 대체할까? 의무를 태만히 하는 놈부터 대체하는 거예요. 그 여기 있는 여러분들하고 나야. 구조조정 1순위야. 이제 벼슬 올라가려고 하라니까. 얼마나 이제 그 재앙이 내 앞에 닥쳐왔는지 이제 올라가면 갈수록 내가 왜 목 놓아서 이렇게 다니면서 이렇게 같이 연구하고 지금 교육하는 줄 알아요? 나 구조조정 안 당하려고. 응? 여러분들로부터 구조조정 당하면 나는 사회로부터 구조조정 1순위야. 여러분들로부터 내가 쓸모없는 사람이면 사회로부터의 구조조정 1순위라니까.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쓸모있는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내 자리에 앉아서 뭔 말만 하면 이게 지금 어떤 패러다임으로 넘어가요? 전달 통로가? 내가 지금 여러분들 직접 하니까 내 말이 조금 이해가 되고 옛날 패러다임하고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고 있는 게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느껴지죠? 근데 내가 지금 청에서 뭔 얘기를 하면 전달 통로는 지금 나처럼 얘기를 할까요? 기존 통로를 통해서 내려갈까요? 기존 통로를 통해서 가죠? 그래서 입을 다물으라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다는 얘기를 내가 일체 안 해요. 뭘 해야 되겠다는 소리를 일체 안 한다고. 서장들한테 체감 안전도 니네가 나하고 약속한 그거 해라. 왜? 내가 말하면 기존 통로로 내려가니까 지시 명령이 된다. 그 내가 서장들 보고도 입 다물으라는 거야. 왜? 너 입 여는 순간 기존 통로로 가서 지시 명령하고 억압하게 되니까. 여러분들 과장, 지구대장, 파출소장들 보고 입 다물으라는 거야. 하고 싶으면 팀장들하고 의논하라는 거죠. 계장들하고 의논하라는 거죠. 직원들한테 불러서 직접 시키지 말고 의논해서 그 사람들이 동의하는 만큼 그래 우선 그거라도 해보자. 그래서 합의된 거를 스스로 하게끔 해보자는 거죠. 이것이 늦은 것 같지만 엄청나게 빨라요. 그래서 나하고 뜻을 같이 한 사람이 한 사람, 두 사람, 그 다음에 오늘 10% 되던 게 내일 15%, 그 다음날 20%. 이게 금방 늘어난다니까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시지들 말고 조금 여유를 가지고 뭔가 일사불란하게 이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든지 나는 갑질의 대상자가 돼서 날아갈 수 있는 그 위험한 상태에 우리 모두가 처해져 있다. 그리고 지금처럼 내 아랫사람을 바르게 이끌려는 내 갖춤을 갖추지 못하고 그리고 방치해 놓으면 제일 먼저 구조조정 대상이 내가 된다. 요거 아셔야 돼요. 앞으로 지금 총경까지는 그게 지금 목까지 왔어요. 언제든지 이제 이 성과 연봉제에서 연봉제로 바뀌면 너희들은 연간 단위로 자를 수 있다는 거거든. 신분이 1년 단위로 변경되는 거예요. 그게 어디까지 가느냐면 최하 경정까지 가요. 사무관까지 가요. 그렇게 해서 요 시대가 오니까 내가 더 위로 올라가고 싶은 사람들은 요 갖춤 하시라. 요 갖춤 하지 않으면 안 올라가는 게 사는 길이야. 조금 더 이 학교에 남아서 공부를 더 할 수 있는 길이지 올라가서는 답이 없다. 요것이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피부에 썩 와닿지는 않겠지만 이게 우리한테 지금 처해진 현실이라는 거예요.
요거는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라도 내 아랫사람한테 잔소리하고 그 사람들 이래라 저래라 뭐 그 사람들 단점 찾고 뭐하고 하는 시간에 내 못난 걸 찾아서 그거를 갖추려는 그 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아셨죠? 예.